안녕하세요. 연필TV의 연필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의 느낌이 좋아서 연필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고요. 또 연필이 갖고 있는 좀 공부한다는 의미, 요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연필TV라고 정했습니다. 이 연필TV의 모토는 암세 공질이에요. 암기 없는 세상에선 공부가 즐겁다. 이 학교 다닐 때부터 암기 과목을 굉장히 질색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쉽게 외울 방법을 궁리를 했습니다. 좀 과장하면 암기에 미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암기법을 미친 암기법이다. 뭐 이렇게 이름을 정했고요. 이 공무원 한국사 시험에서 외워야 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단순 암기들 전부 암기법으로 만들었어요. 뭐 암기 사전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초특급 울트라 캡숑 암기법은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암기 부담은 확연히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첫 번째로 연결 암기예요. 암기라는 건 두 개의 개념을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 청동기는 부계사회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청동기가 부계사회라는 걸 어떻게 연결하면 되냐? 청동기 때는 대표적인 특징이 벼농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벼는 열량이 높고 좁은 면적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잉여 생산물이 발생을 해요. 남는 생산물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전쟁을 하게 되면 육체적인 힘이 중요하죠. 상대를 죽여야 되니까. 그러면서 부계사회가 된 거예요. 남자 중심의 부계사회. 원래 그 앞선 신석기 때는 모계사회잖아요. 근데 청동기 때 부계사회가 된 이유가 이 정복전쟁을 하면서 힘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계사회가 됐다. 제가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청동기에서 부계사회를 연결하면서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이 연결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능하죠. 아, 이 앞뒤가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면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암기라고까지는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암기가 이와 같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암기법을 쓰는 거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신석기 때 직조 생활을 시작했어요. 아시죠? 그럼 신석기 때 이거를 한번 논리적으로 연결을 해보기 위해서 신석기 때 최초로 농사라는 걸 시작하죠. 그러면 농사를 지으니까 어디 돌아다니지 못하고 정착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옷을 입어요. 근데 여기서 신석기 때 농사 지어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됐다. 요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돼. 근데 옷을 입었다. 정착 생활을 했다고 꼭 옷을 입어야 되나? 연결이 매끄럽진 않아요. 그럼 이럴 경우에 매끄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제 논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착 생활을 하면 자주 보는 이웃이 생기죠. 그러면 자주 보는 이웃이 생기니까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돼요. 그러면서 옷을 입게 된다. 그럼 이거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이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자주 보는 이웃이 생겨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돼서 옷을 입게 됐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연결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논리를 만든 거니까. 근데 이 논리, 이 징검다리가 꼭 정확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신석기는 선사시대이기 때문에 기록이 없어요. 정말 자주 보는 이웃이 생겨서 진짜 부끄러워서 옷을 입은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단지 이제 징검다리를 위한 거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논리니까 너무 정확하진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법으로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단지 암기를 위한 징검다리일 뿐이고 다소 억지일지라도 이해가 되면 암기는 쉽게 되니까 정착생활에서 옷을 입었다. 신석기 때 정착생활에서 옷 입은 걸 연결하기 위해서 아, 정착생활하면서 자주 보는 이웃 생겨서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옷을 입었다. 그럼 이건 이제 외우지 않아도 이해가 되니까 외울 수가 있거든요. 좀 더 이거는 단순한 이였고 좀 더 큰 예를 들어볼게요. 초기 국가 시대에 뭐 동해, 옥저, 부여 여러 나라가 있죠. 근데 동해의 특징엔 이런 게 있어요. 단궁, 과하마, 반어피 특산물이죠. 이걸 보면 동해를 연결해 내야 돼요. 10월에 제천행사 무천이라는 게 있었고요. 조계운이 있었고 책화가 있었고 여자형 집터, 철자형 집터가 발견됐어요. 그럼 이 단어들을 보고 우리는 한국사 시험 보기 위해서는 아 이게 동해의 특징이라는 걸 외워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어떻게 외울 것이냐, 징검다리, 이 중간에 연결을 돕는 징검다리, 이걸 제가 이제 배경지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배경지식이 하나를 가지고 한번 제가 연결을 해볼게요. 배경지식은 뭐냐? 동해는 강원도 산골에, 강원도 북부랑 강원도에 위치해 있잖아요. 초기 국가 시대 지도를 여러분 뭐 보시면은. 그래서 강원도 산골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 산골은 태백산맥 때문에 사방이 산으로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방이 막혀 있다. 동해는 요거의 특징을 하나 부여를 해서 요걸 가지고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특산물은 단궁, 과하마, 반어피예요. 단궁은 활이고요.
과하마는 작은 말, 이 마가 말마자예요. 그래서 작은 말, 이건 말이고 반어 피는 이게 가죽이잖아요. 가죽 피. 그래서 이건 바다표본 가죽이에요. 그럼 이건 언제 쓰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활, 말, 타고 다니는 말. 이 가죽은 갑옷, 전쟁할 때 갑옷 입잖아요. 갑옷으로 사용했다. 그럼 이게 다 전쟁 물자죠, 이게.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전쟁 물자고, 이게 바로 고구려가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고구려가 필요로 한 전쟁 물자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고구려의 꼬붕이 옥저와 동해예요. 옥저와 동해가 고구려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군장국가에서 연맹왕국 단계로 발전을 못했죠. 고구려의 침략을 워낙 많이 받고, 워낙 수탈을 당해서. 그래서 고구려의 꼬붕이 옥저와 동해인데, 이 중에서 고구려가 동해에게 야 너희들 우리가 이런 전쟁 물자 단군 과하마 반어피 필요하니까 이거 만들어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럼 옥저와 동해 중에서 왜 동해한테 시켰을까요? 동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 산골이라서 사방이 막혀서 할 게 없죠. 동해는. 그렇기 때문에 동해에게 명령을 하면 듣자마자 그냥 동시에 예스. 그래서 동예죠. 명령을 하면 듣자마자 동시에 예스. 바로바로 그냥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빠릿빠릿하죠. 그래서 이 동해의 특징을 사방이 막혀서 할 일이 없으니까 시키면 바로바로 일해. 그러니까 고구려가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전쟁 물자들, 단군 과하마 반어피를 동해한테 만들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단군 과하마 반어피가 동해가 만든 특산물들이에요. 그래서 단군 과하마 반어피는 고구려의 전쟁 물자인데 굉장히 말을 잘 듣는, 할 일이 없어서 말을 잘 듣는 동해가 만들었구나 해서 이거는 동해의 특산물이에요. 이제 사방이 막혀 있어서 할 일이 없는 동해의 특징을 가지고 단군 과하마 반어피를 연결해 낸 거예요. 또 하나 해볼게요. 명주와 삼배자는 방직 기술이 발달했어요. 동해는 사방이 막혀서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방에서 방직만 열심히 짜는 거예요. 방직만. 그래서 방직 기술은 발달한 건 사방이 막혀서 할 일 없는 동해가 방에서 방직만 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월에 제천 행사 무천이라는 게 있었어요. 무천 무슨 얘기예요? 춤출 무의 하늘천이에요. 하늘을 향해 춤춘다는 얘기죠. 동해는 사방이 막혀 있어요. 전후좌우 다 산으로 막혀 있고 땅은 당연히 땅은 막혀 있으니까 밑으로도 막혀 있고 열려 있는 건 동해에게 열려 있는 건 하늘밖에 없죠.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춤춘 거예요. 그래서 무천 하늘을 향해 춤췄다고? 그럼 이건 사방이 막힌 동해의 제천 행사구나.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조계온 말 그대로 족 외에서 결혼할 상대를 찾았다는 거예요. 동해는 사방이 막혔죠. 그럼 폐쇄적인 생활을 했어요. 폐쇄적인 생활을 했으니까 모두가 가족이에요. 모두가 가족 중에서 결혼할 상대를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족 바깥에서. 그래서 조계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책화. 각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한 걸 책화라고 그래요. 단어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책이 책망하다는 얘기고 화가 뭐냐?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입하면 화를 입는다. 그래서 화가 바로 다른 부족의 영역에 침범하는 거. 이걸 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화를 책망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부족 침범하면 책망한다. 이런 얘기죠. 동해는 사방이 막혀서 폐쇄적인 생활을 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외부인의 침입을 불허한 거죠. 그래서 책화하면 사방이 막힌 동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자형 집터, 여자형 집터가 발견이 됐습니다. 동해에서. 이건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동해는 사방이 막힌 강원도에 위치해 있다고 그랬죠. 강원도는 사방이 막혀갖고 현재까지도 개발이 미진해요. 아시겠지만 산이 많으니까 개발이 미진해요. 그게 바로 무슨 얘기냐? 과거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형, 철자형 이 몇천 년 전인 동해의 이 집터가 현재까지 보존이 돼서 이게 발견된 거예요. 여자형 집터, 철자형 집터가. 만약에 이게 서울 강남, 금싸라기 땅인 강남이라면 이게 발견됐을까요? 진작에 개발돼갖고 다 없어졌겠죠. 근데 동해는 사방이 막힌 강원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게 개발이 안 돼서 과거가 그대로 보존돼서 몇천 년이 지난 지금에야 발견이 됐다. 여자형 집터, 철자형 집터가 보존이 된 이유는 사방이 막힌 강원도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자형 집터, 철자형 집터 하면 이 집터가 발견된 건 사방이 막힌 강원도에 위치한 동해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 제가 어떤 사방이 막힌 동해라는 하나의 징검다리, 논리를 매끄럽게 연결하기 위한 징검다리, 배경 지식을 주고 그걸 가지고 동해의 특징을 연결을 한 거예요.